자, 일반각과 호도법, 이제 각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한테 각은 어떻게,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죠? 0에서부터 360도까지 있지, 그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럼 사실은 이제 360도라는 게 한 바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두 바퀴 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그러면 720도나 뭐 1080도라든지, 또는 뭐 15265라든지, 이런 각들은 뭐 존재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야.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회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정해진 거에서만 했다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 그럼 이제 그거를 완전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한각으로 이렇게. 심지어 음의 각도 있어요. 음의 각도. 그럼 음의 각과 양의 각의 차이는 뭐냐? 방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각을 표시하는 이렇게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얘는 움직이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초선, 처음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시초선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각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게 이제 양각, 양의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얘는 음의 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각도 이 각을 만약에 우리가 60이라고 한번 해보면 양의 각으로는 몇 도가 되겠어? 60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음의 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300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 방향에 따라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60도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얘가 몇 바퀴 돌고 얘가 몇 바퀴 돌고 여기에서 딱 멈췄는지를 내가 몰라. 알겠지? 그래서 몇 바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360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60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60도를 나타내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n은 참고적으로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니까는 뭐 풀마 1, 뭐 1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양의 방향이 있고요. 뭐 음의 방향이 이렇게 있다. 뭐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야. 그래서 뭐 120도, 390도, 마이너스 60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120도 이렇게 뭐 그려보면 되고요. 390도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만큼을 움직였을 때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은 이제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래서 일반각, 어떤 각이라는 거를 일반화 시켜버린 거지. 얘를 이제 알파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360n만 뭐 해주면 돼?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각을 앞으로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고 했네요. 그쵸? 45도가 맞아. 그치? 그 앞에 뭐만 붙으면 돼? 360n만 추가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이야. 그치? 마이너스 60인데, 그러면 360n 마이너스 60. 우리가 이제 뭘 쓰기는 별로 불편해. 음수를 쓰는 거는 좀 별로 불편해 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양수화 시켜가지고 몇 도라고 봐버리자? 300도라고 보자. 뭐 이렇게 보통은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 이런 게 뭐 문제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 동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초선에서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자는 기울일 경자야. 뭐 경사로 이렇게 하잖아. 그치? 기울일 경자야.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50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가 너무 좁네.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얘가 50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럴 때 이제 이 각을 이런 걸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 50만 들어가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585야. 마이너스 뭐 한다고 우리가 표현하기 싫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360을 더하고 360으로 해결이 안 되면 720을 더하고 720 해결 안 되면
1080을 더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이 뭐가 되게끔 양수가 되게끔 계속 더하셔가지고 양수화 시켜서 나타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140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반대로 뭐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알파라는 각은 여기 보시면은 0에서부터 360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각이 이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여기를 적절하게 0에서 360 사이에 오도록 빼거나 오케이? 360의 배수를 빼거나 360의 배수를 더해주거나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죠? 얘는 뭐 마찬가지고요. 넘어갔고 여러분이 한번 쭉 천천히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 어른 내용 아니니까 4분면의 각 이것도 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이야기고 자 다음 몇 사분면의 각이냐 뭐 360 빼면 되겠죠. 720 빼면 되고요. 얘는 720을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720을 더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720 더하는 것보다 360만 더하면은 마이너스 30도잖아. 그치? 마이너스 30이면은 아 여기에서 이만큼만 움직이니까 사사분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720 더하면 숫자가 좀 커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60을 더한다 그럼 마이너스 뭐 160이겠네 이런 식으로 아닌가? 150인가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50이면 아 이 정도 있겠구나 그럼 3, 4분면이구나 물론 뭐 720을 더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합시다. 동경을 존재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각을 표현한다면 1사분면 각은 우리가 기존에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뭐야? 작다 이거였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 뭐만 추가되면 된다고 얘들아? 360n만 추가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다 기존에 알던 거에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각을 좀 크게 보려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여기에 0에서부터 원래 90이고요. 90에서 180이고 180에서 270, 270에서 360인데 여기에 이 360n이라는 거, 360n이라는 것만 그냥 뭐 한다? 추가시키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죠. 90, 180, 270, 360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X축, Y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자, 이게 중요한 이제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얘들아 이제 결론은 이거다. 뭐냐면 우리가 각을 얘들아 각을 어디에서만 사용했어? 보통 이제 도형에서 기하학에서만 사용을 했지. 그쵸? 맞죠? 도형이 아닌 곳에서 각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좀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잖아. 그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는데 그 이름부터 보면 삼각 비야. 비. 비는 비율의 줄임말이죠. 그쵸? 그럼 비는 얘들아 뭐야? 뭔가 비교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비가 나오지. 나 혼자야. 근데 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삼각비라는 거는 삼각형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뭐 세 변이 있잖아. 그치? 세 변이 있으니까 세 변에서 두 변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뭐 길이비를 나타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각을 안 배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삼각비 같은 경우도 0에서부터 90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각이라는 게 0에서 90도만 있는 건 아니고 무한히 있는 거고 음수쪽도 무한히 있는 거고 사실은.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비율 관계 같은 경우도 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화 시키고 싶은 거야. 함수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함수 시키려면 당연히 정의역이고 치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치역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은 y값이잖아. y값은 각이 정해지면 그 각에 따른 비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30도야. 그럼 사인 30은 얘들아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쵸? 사인 0도는? 공부 안 했나요? 0도는? 사인 0은 0입니다. 사인 0은 0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면 다 알게 돼. 사실 너무 쉬운 내용인데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30은 2분의 1입니다.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30하고 60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각이 커지니까 사인
사인 값이 어떻게 됐어? 커졌죠? 그 사인 90은 참고적으로 1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얘는 각이 커지면서 뭔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얘들아, 각이라는 게 사실 뭐야? 각이라는 건 좀 엄밀하지가 않아요. 시초선에서 벌어진 정도야. 의무적으로 내가 이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한 거야. 360등분을 해서 그 360등분 중에 30등분의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30도라고 하는 거고 90칸의 위치에 있는 걸 9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오늘 내용과 큰 상관없는데 해피림은 왜 360일까? 이유가 있겠어, 이유가. 차라리 우리는 뭐가 편해? 100이 편해. 맞잖아. 100 이렇게 더 편하지 않아? 360은 100이 더 편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 한 바퀴를 100이라고 하지 않고 360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의 특성상 절반, 4분의 1, 8분의 1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근데 당장 100이라고 하면 절반은 50이죠. 4분의 1은 25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8분의 1만 들어가면 이상해지고 6분의 1 들어가면 소수가 무한히 나옵니다. 6분의 100이니까. 그래서 뭔가 불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뭐 한 거야? 얘를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7등분, 8등분 이렇게 쭉쭉 하더라도 뭘로 나올 수 있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수가 무엇이냐를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거야. 되게 똑똑하죠? 그렇다고 만약에 막 12,000등분 하면 너무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최적으로 생각한 숫자가 막 360이야. 2등분도, 3등분도, 4등분도, 5등분도, 6등분도, 7등분, 8등분 다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60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되게 똑똑하죠? 어쨌든 그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얘들아 이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x축 있고 y축 있잖아. 우리 x가 정의역이고 y가 이제 치역인데 x값이 그러면은 각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기는 해. 그치? 그러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들아 이 y는 치역은 뭐냐면은 길이 b야. 길이 b 뭐라고 얘들아? 길이 b야. 길이 b 얘는 뭐야? 각이 되는 거야. 우리가 x하고 y가 얘들아 둘 다 어떤 개념이 돼야 돼? 둘 다 길이 개념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맞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얘도 센티미터 얘도 이런 개념이 보통 많이 쓰이죠. x축 y축일 때 보통 길이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각이야. 얘는 길이고 이거 두 개가 연관성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을 갖다가 각 말고 뭔가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거를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옛날에 수학이 왜 발달할 수 있었는지 아니 얘들아? 그 사람들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막 내가 할 일이 없이 그냥 먹고 놀 만큼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막 먹고 쓰는데 막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가 있어? 공부를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 가끔씩. 우리 과는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막 여행 다니고 쓰고 그쵸? 얘는 연구를 하는 거야.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거거든. 그럼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랬더니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야. 뭔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볼게요. 자 이게 원입니다. 자 이게 원인데요. 우리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지름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은 만큼 얘는 곡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길이하고 똑같은 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이 R이 되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말하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뭐였어요, 얘들아? 길이 비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1대 1이니까 얘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1라디안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라디안이라는 걸 이제 뭐 RAT라고 이렇게 쓰기는 해요. 라디안 이렇게 되는데 RAD만 써 있습니다. 그 좋은 핸드폰 뭔가 좀 이렇게 공대생 쓰는 계산기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RAD라고 라디안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재밌는 게 나오는, 뭐가 재밌는 게 나오냐면, 여러분 파이라는 거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파이 대신에 사용했던 게 뭡니까? 3.14죠. 그리고 파이가 3.14라는 건 여러분도 알죠? 그럼 그 3.14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원주율이 3.14라고 하잖아, 원주율이. 그쵸? 이거 초딩 때 배운 거야, 사실은. 원주율. 이 율이 뭐야? 비율이야, 비율. 그러니까 원주에, 이미 우리가 초딩 때 사실은 많이 배웠어. 원주의 비율이거든. 원주의 뭐의 비율이냐? 원주와 지름의 비율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원주는 원 한 바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지름이 되겠지. 맞지? 선생님이 그래서 지름 대신에, 이 반지름하고, 이 반원에 해당하는 이 반원에 요만큼의 원주하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자, 요만큼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그 요만큼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두 번도 되겠지. 요렇게 되면은 세 번도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180도가 딱 됐을 때가 바로 뭐냐면은 3.141592 띠띠띠띠 나가는 그 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141592라는 게 뭐냐면 원주는 지름의 3.14배다 이런 얘기야. 원은 무조건 원이다. 무조건 닮은 도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비율이 무조건 똑같아요. 원주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의 3.14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각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여기를 라디안으로 한번 써서 얘도 길이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x값과 y값의 값들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비등해지는 거야. 비등해지는 거야. 아까 얘는 각이야. 각은 뭐냐면 우리가 임으로 그냥 원 한 바퀴를 360개 나눈 거잖아. 뭐 길이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얘는 그냥 벌어진 정도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도 b니까 얘를 b로 우리가 표현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1라디안이 얘들아 57점 몇 도야. 도로 말하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예요. 일단 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180도다 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왜? 얘가 57도니까 180이면은 이제 3번 가고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지. 그거를 말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180은 파이가 바로 180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얘가 90도고 얘가 180이고 얘가 뭐 270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얘를 갖다가 파이 너를 갖다 뭐야? 2파이 이렇게 나타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파이라는 게 결국에는 뭘로도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 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각으로도. 자 보세요. 파이가 180이에요. 파이가 180이면 이건 알겠지? 그러면은 90도는 얘들아 90도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90도는 반절이니까. 그럼 60도는 3분의 파이지. 맞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조금 하면 암기하기 쉽냐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라고 말하면은 그 각의 첫 글자하고 곱해가지고 18을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는 3분의 파이는 18 만들어야 되니까 60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어? 90도는 18 만들어야 되니까 2, 9, 18이잖아. 그치?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30도는? 그치?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45도는 4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나중에 좀 할 얘기는 하지만 얘들아. 만약에 3분의 5파이다. 3분의 5파이. 그럼 3분의 5파이가 몇 도냐? 물론 3분의 5파이, 파이 대신에 18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기는 해요. 알겠지?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빠르냐면, 우리가 3분의 파이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18 개념으로 하면은 60도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3분의 5파이는 3분의 파이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니까 60 곱하기 5에서 300도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앞으로. 알아듣겠니? 얘를 만약에 6분의 7, 8이다. 그러면 6은 3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3하고 18만 들기니까. 그럼 30도야. 6분의 7, 8는 30도가 몇 개? 7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각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를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분법.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각이 아니라 파이로 이야기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가 얼만큼이냐?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각이 뭐 하겠어 얘들아?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호도법이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60분법은 없어져요. 이제 우리는 각이라는 개념을 뭘로 보는 거야? 호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게 그래서 호도법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조금 약간 개념 잡기 학습이 어려워하는데 그냥 이거야. 당연히 얘가 이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각은 당연히 뭐야? 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것이고 이게 파이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라디안, 2라디안, 파이라디안. 파이는 3.14를 말하는 거고 360도는 뭐가 되겠어? 2파이 라디안. 그래서 우리가 2파이를 뭐라 그래? 주기라고 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2파이 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 그래서 호도법과 육식법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로 딱 할게요. 그냥 파이는 뭐다? 180도다 라는 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1도가 나는 몇 파인지 궁금해. 그러면 당연히 182로 내리면 될 거 아니야. 맞죠? 30도가 궁금해. 30도가 궁금하면 180을 30 곱하기 6을 해서 6을 내리면 되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18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만 따져서 30도면 6분의 파이, 60도면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한테 주요 각이라는 게 몇 도야? 30도의 배수인 각들, 60도의 배수인 각들, 45도의 배수인 각들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각들에 대해서 호도법으로 몇 파인지 그리고 몇 파이가 몇 도인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쌤이 이따 시킬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각을 배운 지 불과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일반각은 사라지고요. 이게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들아 360n 플러스 우리가 알파 도 이렇게 했었거든. 그치? 이게 일반각이었거든.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60이 바로 뭐야? 2파이야 2파이. 파이가 180이니까 알겠지? 그러면 2파이 n 플러스 하시고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당연히 여기도 얘들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 와야 되겠지? 우리가 걔는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를 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러한 이 60분법에 해당하는 도가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바보 멍충이 되는 거야. 세타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면 얘는 호도법에 의한 표기법, 이거는 60분법에 의한 표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두 개가 어쨌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분법에 해당하는 이러한 각들은 호도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선생님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은 이쪽 것들은 여러분이 뭐 사실 90도가 2분의 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알아듣겠지? 그래서 6은 당연히 18만 들어야 되니까 넌 30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3분의 파이는 18만 들어야 되니까 너는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45도씩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쌤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4분의 5파이야. 4분의 5파이면 너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분모가 4면 얘는 45도라고. 4분의 파이가 기본 단위가 알겠니? 그러면 얘는 두 번 움직일 때마다 90도만큼 움직이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아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자 뭐 15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30도가 내가 18만 도에서 6분의 파이인 거 알잖아. 그럼 그 절반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1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120도는 뭐냐? 60도가 몇 개? 2개. 60도가 2개면 60도가 뭐야?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래도 되고 물론 30도가 4개 해도 되겠죠. 30도가 4개 하면 6분의 파이가 4개니까 6분의 4파이 약분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들었죠? 자 얘는 몇 도냐?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6이니까 얘는 몇 도를 말하는 거야? 30도가 기본각이고 거기다가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7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1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얘가 3이야. 3은 누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60도가 몇 개? 5개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호도법으로 나타내봐라. 나타내면 돼요. 뭐 120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니까 얘들아? 60이 2개이니까 3분의 2파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각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거기 2n파이만 뭐 하면 되겠어? 붙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연습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내가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는 얘들아 이렇게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우리가 기존에 얘가 알파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러분 그 중딩 때 우리가 부채꼴의 호 구하는 거 배웠어. 알겠지? 뭐라고 배웠냐면은 부채꼴의 호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보면 일단은 부채꼴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거든. 부채꼴은 원의 일부잖아. 그래 안 그래? 원의 일부니까 원 전체의 호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면 됐었지. 그럼 원 전체의 호가 바로 뭐냐면 원 전체는 2파이잖아. 그쵸? 자, 2파이 얼 이렇게 되겠지. 맞죠? 곱하기 이게 원 전체 원주야. 원주 2파이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됐던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알파 이게 됐던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호도법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계산이 편해져요. 이 360이 바로 뭐냐면 얘가 2파이야. 그치? 파이가 180이니까 그래서 이게 약분이 들어가시면 얘는 얼 곱하기 알파도인데 내가 파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얘를 알파도로 표현하지 말고 뭘로 표현하자? 세타로 표현하자 이 말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한테 부채꼴의 호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얼 곱하기 세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는 여기 있는 얘네 둘이 곱해주면은 바로 그게 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뭐냐?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요. 곱하기 360분의 뭐였어? 중심각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호도법의 상황으로 고쳐보면 360이 2파이입니다. 얘가 2파이로 가는 순간 얘는 뭘로 바뀌는 거? 세타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파이 요렇게 약분 들어가 주면 남는 게 S라는 거는 2 있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러한 공식이 나오고 조금만 더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조금 전에 L이라는 게 뭐라고 배웠어? R 세타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거는 2분의 1 얼 세타 이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얼 세타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L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얼 L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릴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채꼴의 호하고 넓이를 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 번도 이제 이 중간고사 때 한 문제는 나올 건데, 그렇게 나오면 자, 이 호의 길이라는 건 이 가까운 거 두 개 곱해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알세타. 넓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좀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얘를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해.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R이죠. 얘를 뭐라고 해? 높이라고 봐서 계산하면 돼요.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호의 길이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개 공식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호의 길이 알려주면 RL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다 라고 되어 있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당연히 2R 더하기 L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보자 얘들아. 자, L 값을 한번 구해보고 부채꼴의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이 120도를 얘들아 뭘로만 하면 되는 거야? 호두법으로만 나타내면 훨씬 편한 거야. 알겠지? 120도는 60도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0도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L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두 개 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 곱해주면은 4파이가 L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거는 S라는 거는 뭐냐? 2분의 1 곱하기 내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얼 L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6, 4, 24파이니까 약분해서 최종적으로는 12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훨씬 간단하죠, 사실은. 자,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2파이야. 2파이란 얘기는 둘이 곱한 결과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는 6분의 세타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꼴 넓이는 두 개 곱한 거를 2로 나눠주니까 6이 12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개 곱한 거. 그쵸? 2분의 1 얼 L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약간 높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미지상 그냥 좀 편하게 까먹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별거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표현된다 이런 얘기. 주요 각들이 이제 30도, 60도, 45도에 해당하는 주요 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외우는 거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도가 몇 개 있냐, 60도가 몇 개 있냐, 이렇게 45도가 몇 개 있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굳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우는 건데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있었지. 뭐가 있었냐면 자,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이 얘들아 20cm야. 알겠어? 그럼 이걸로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이 S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 이게 바로 산술기하라고. 이게 바로 가로와 세로라는 두 가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최고가 되고 싶다고. 알아듣겠어? 그럴 땐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같아질 때가 최고다. 쌤이 산술기하 설명할 때 산술기하가 딱 생각나면은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돼. 쌤이 유리함수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연관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가로 세로가 10이니까 네가 5고 네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넓이는 최대 뭐가 되겠어? 25가
최대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맞죠? 우리가 가로, 세로가 10이 돼야 되니까 9, 1이면 9고요. 8, 2면 16이고요. 7, 3이면 21이고 6, 4는 24야. 근데 5, 5가 됐을 때 25가 넓이가 되는 걸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렇게 뭐 선생님 증명해 주긴 할 건데 일단은 마찬가지야. 부채꼴이 얘들아 요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자, 20짜리의 끈을 가지고 이런 부채꼴을 만들 거야. 근데 이 넓이가 뭐가 되면 좋겠어? 최대가 되면 좋겠어. 알겠니?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두 선의 길이와 호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뭐하면 같을 때가 바로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일단 증명해 줄 거야. 일단은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뭘로 보시면 돼? 산술기야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연관해서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이 두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 둘레를 A라고 한번 해보면 전체 둘레 길이 알겠지? 그럼 A라는 거는 자 L에다가 뭐 더한 겁니까? 2R 더하는 게 바로 A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코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2개 더한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호라는 거는 A의 절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길이 절반이 돼야 되겠지. 반을 가져가야 되니까. 반지름이라는 거는 그거에 또 반이 되겠지. 반지름 2개가 합쳐져서 절반이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 A 값이 바로 R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둘레길이를 A라고 했을 때 그거의 절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지름은 그거의 또 절반인 4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각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 L이나 L이 뭐라고 했어? R 세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L이라는 게 바로 이거의 몇 배야? 2배잖아. 그치? 맞죠? 얘가 4분의 1 A인데 아니 얘가 4분의 1 A인데 얘는 2분의 1 A니까 얘가 2배잖아. 그럼 당연히 R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최대가 됐을 때를 세팅해보면 어이! 주면 안 돼. 세팅해보면 무조건 몇 라디안? 2라디안. 2라디안은 대략 몇 도? 1라디안이 57도니까 뭐 한 110, 한 5도 정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면 가장 큰 넓이의 부채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자, 이 얼 더하기 L을 갖다가 A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러한 거 배웠지. 삼각형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L을 갖다가 L은 여기서 A-2R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기 있는 L에다가 집어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정리했더니 S는 넓이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이거 뭐 그냥 2차 함수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R이니까 얘가 개수가 되겠지. 그쵸? 우리 반절의 부호 반대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반절의 부호 반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때? 4분의 1이 될 때가 가능성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 쭉 해봤더니 그때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16분의 A 제곱이야. 16분의 A 제곱이라는 거는 4분의 A의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4분의 A가 바로 뭐야? 반지름이거든. 결론적으로 그때의 넓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미지로 그냥 우리가 봅시다. 이미지로.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너 넓이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각은 무조건 2라디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라디안 빼요. 그냥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도를 안 붙이고 그냥 2 하면은 2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라디안을 말하는 거야, 그냥.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각을 지칭하는 건데, 2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도가 아니고, 도는 반드시 도를 표시해 주는 거고, 도가 없으면 이 라디안이란 뜻이다라고 보면 돼요. 라디안이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어쨌든 얘가 2예요.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자,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4분의 1A, 얘도 4분의 1A, 얘는 2분의 1A. 그리고 그때 넓이는 이거의 제곱. 알겠지? 16분의 1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L이다. 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하는 거하고, 2R하고, L하고 같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전체 길이 A라면 절반은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얘네가 가져간다. 그렇다 보니까 각은 2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그때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R 제곱이 그때의 최대 넓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둘레가 20이야.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2라고 그냥. 이건 구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2예요, 중심각의 크기는. 자, 둘레 길이가 16이야. 둘레 길이가 16이면 호는 절반이니까는 8이 돼야 되고 반지름은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4가 돼. 이렇게 오면 돼. 호부터 구하고 그거의 또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넓이는 R제곱이니까 16.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됐어요? 처음에 최초의 전체 길이가 주어지면 그거의 절반이 호,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 그거의 제곱이 넓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은 끝난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조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한번 해보시고. 자, 38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980이면 여기다 1080을 더하면, 그러니까는 뭐 360, 720, 1080이죠. 거기까지 좀 외워두시면 좋고요. 1080 다음은 1440이에요. 어쨌든 뭐 외울수록 편하긴 하겠죠.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럼 1080을 더하면 얘는 플러스 뭐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260이니까 네가 답이다. 이렇게 뭐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360을 더하면 200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720을 빼면 10이 남을 것이고. 알아듣겠지? 얘는 봐봐, 이게 30도가 이렇게 가란 얘기야. 6이면 30도가 몇 개? 7개 있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로 보려면은 플러스 몇 도가 돼야 돼? 150이 돼야 되겠지. 150이 돼야 되고 30도가 몇 개?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습니까? 또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들아, 원은 360이기 때문에 30도짜리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개가 되는 거니? 12등분이 되겠지. 맞죠? 12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거꾸로 돌아서 어쨌든 3개, 6개, 여기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 그 얘기는 양수 입장에서 보면은 12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등분이 되는 거야? 5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마이너스는 얘들아 거꾸로 갔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마중 나오려면 당연히 12등분이니까 5번 움직이면은 걔하고 똑같이 만난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거지, 뭐, 니네 뭐, 당장 이제 뭐, 조금만 해보면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겁니다. 60도가 13개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60도 몇 개로 표현돼야 될까? 그 얘기인데, 얘들아, 60도는 한 바퀴가 몇 번 돌면, 몇 번 가면 됩니까? 6번 가면 되죠. 60도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6의 배수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해봅시다. 예제 2번하고
익히 문제 2번하고 익히 문제 4번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 익히 문제 2번하고 3번 중에 3번이 조금 더 잘 나와요. 한 뭐, 굳이 따지자면 한, 예제 2번이 한 2번 나오면 예제 3번 한 3번 정도? 이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세타가 얘들아 2, 4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알겠지? 여러분이 호도법을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17년 아니겠구나. 각 처음에 언제 배우지? 하여튼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이면 각 대충 각 모르나? 어쨌든 간에 한 10년 가까이 쓴 일반각을 갑자기 호도를 내가 막 공부했다고 호도법이 더 익숙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5파이가 몇 사분면에 있어? 그거보다 210도가 몇 사분면에 있어? 이게 훨씬 더 뭐해? 편해. 360도짜리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써먹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호도법으로 뭐 서술형에서 호도법으로 뭐 계산하시오 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각으로 쓰는 게 훨씬 조금은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알겠지? 객관식이면 당연히 내가 뭐 편한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알겠지? 그러면 2, 4분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여러분들. 그쵸? 1, 4분면의 각은 0에서 90인데 그 앞에 뭐만 붙으면 돼? 360n만 붙으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2, 4분면의 각이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앞으로는. 몇 바퀴를 돌고 어쨌든 거기에서 멈춰 있는 각이야. 그러니까는 360이 뭐 하는 거야? 붙어 있는 것 뿐이야. 알겠어? 90하고, 뭐야, 180, 아니, 2, 4분면이니까 90하고 180 사이에 있는 각이구나. 그게 아니야. 동경의 위치가 거기 있을 뿐이야.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내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각은 어디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일단 뭐 하냐면, 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2분의 세타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를 2로 나눴으니까 얘도 다 2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2로 나누면요, 180 n 더하기 45도가 되고요. 여기는 180 n 더하기 90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세타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들아 n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잘 들어봐. 딱 이거 이해하면 되게 간단한데 이해 못하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 n은 정수야. 그럼 일단 선생님 n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n에다가 0을 넣어보면 당연히 45도에서 90도 사이니까 그때는 1, 4분면에 뭐 하겠어 얘들아?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지. 자, n에다가 1 넣어보면 뭐가 되는 거냐? 180을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225에서 1로 보면 270 사이에 있겠지. 그럼 225에서 270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3, 4분면에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네. 알아들어?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다가 2 넣는다는 얘기는 360을 더하는 거지. 360을 더하는 거는 다시 처음에 나왔던 이게 뭐 한 거야? 한 바퀴 돈 거니까 변하지 않겠지. 알아듣죠? 자, 그래서 2분의 세타라는 거는 여기 있는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위치에 있을 것이다. 세타가 뭐라면 2, 4분면이라면 이 뜻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볼게요. 세타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1, 4분면의 각이야, 2야, 3이야, 4야라는 문제에서 제공이 돼. 알겠지? 그러면 그 세타에 맞춰서 일단 세팅을 먼저 해 놓으시고 알겠니?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2분의 세타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3분의 세타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4분의 세타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럼 물어본 사람 맘이니까, 질문자 맘이니까. 5분의 세타, 뭐 100분의 세타도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처럼 2분의 세타를 물어본 거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2분의 세타를 물어보면 여러분 처음에 2, 4분면에 있다라고 한 그러한 각들이 뭐가 되겠어? 절반으로 뭐 하겠어 얘들아? 줄어들겠지 당연히 얘네들은.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360도 180으로 줄어들 것이야. 그러면 180n의 의미는 뭐냐면 n에다가 1이 들어갈 때마다 1이 커질 때마다 얘는 얼마큼씩 움직이겠다는 얘기더라? 180씩 움직이겠다는 거야. 우리가 2의 배수를 2n이라고 그러고요. 3의 배수는 3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뭐냐면 1씩 커질 때마다 얘는 2의 배수는 2칸씩 커지고 3의 배수는 3칸씩 커지는 거거든. 그럼 100n이라는 거는 뭐냐면 n값이 1 커질 때마다 100만큼씩 커지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180n이라는 거는 n값이 1 커질 때마다 180씩 커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원이라는 게 360밖에 안 되잖아. 그럼 180만 커진다는 얘기는 처음에 내가 계산한 게 45에서 n이 0일 때 기준 얘들아. 45에서 94이니까는 여기 색깔친 이래지 이 부분에 위치해 있을 거야. 어딘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왜 그러냐면 얘가 2, 4분면이라고 했지 어느 가지로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나눠가지고 얘가 180이 됐다는 이유는 180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1, 4분면이면 무조건 3, 4분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처음이 2, 4분면이었으면 그냥 무조건 뭘로 가는 거야? 그렇지. 4, 4분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180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각종 문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3분의 선생님이 얘는 2분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3분의 세타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그러면 네가 원래 처음에 원래 90에서 보세요. 세타가 2, 4분 이렇게 있었던 애야. 이렇게 있었던 애야. 맞지? 그런데 얘가 3분의 세타가 되면서 얘가 30에서 얼마로 바뀐 거니? 60으로 바뀐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 될 거야. 그리고 3분의 세타라는 거는 360n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20씩 움직이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120을 더하면 그 다음 거는 150에서 120을 더하면 180에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 4분면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뭘 더하면 돼? 또 120을 더하시면 된다고. 왜? 120씩 움직일 거니까.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는 270에서 얘는 300이 있을 거니까 얘는 4, 4분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은 여기다 또다시 120을 더하면 120 더하면 얼마? 390이 되지. 390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처음에 얘네가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세타가 어디에 딱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2분의 세타는 그러면은 그 원에 몇 번 나타나게 돼 있어? 2번 나타나게 돼 있어. 왜? 처음에 뭔가 세팅한 거, 그 다음에 180도 한 번만 돌아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3분의 세타는 처음에 내가 세팅된 각이 있고 120도가 돌아가고 또 한 번 120도가 돌아갈 때 나타날 수가 있겠지. 즉 그러면 3분의 세타는 3개의 4분면에 뭐 할 수가 있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4분의 세타는 처음에 어딘가에 세팅이 되면 90도씩 움직이는 거지. 그럼 몇 개 나타나겠어? 4개에 나타나겠지. 그럼 5분의 세타는 72도씩 움직이니까 4개의 4분면에 어쨌든 5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세타부터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나오질 않아요. 왜? 무조건 모든 4분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면 뭐가 나오냐? 2분의 세타나 3분의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2분의 세타는 너무나 조금 쉽죠. 3분의 세타에 비해서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 3분의 세타만 나와요. 알아듣겠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3분의 세타를 계산할 때도 원래는 해설지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방금 했던데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그냥 이대로. 자, 문제 하나만 좀 이제 더 풀어보고 잠깐 한 김에 하고 쉴게요. 발전 문제가 얘들아 3분의 세타와 4분의 세타가 모두 존재하는 사분면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 그치? 그런데 4분의 세타는 내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이유가 뭐야? 아, 얘는 어딘가에 표시가 되는데 90도씩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90도씩 움직이면 1사분면에 표현됐던 거는 90도 움직이면 2사분면으로 가는 거고 2사분면에 표현됐던 거는 3사분면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요. 얘만 내가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봐봐. 4사분면이래. 4사분면이면은 270에서 어디까지야? 360까지야. 됐죠? 얘를 4로 나누면 4, 7에, 안 되네. 4, 얼마, 4, 6에? 아니, 4, 6에 24. 아니? 갑자기 암산이 안 되냐? 몇 두니? 4로 나누면. 몇 도야? 빨리 계산해봐. 4, 6에 24. 맞지? 4, 6에 67.5도겠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쵸? 아니, 3으로 나누는구나. 미안. 3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90, 뭐가 되겠어? 12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이 되는 거니? 2사분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 120도 하고, 120도 하고, 또 120도 하고, 이렇게. 알겠지? 그럼 120도 하면은 뭐가 되겠어? 210이 되겠지. 뒤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가 걸쳐서 나올지는 않으니까. 또 120도 하면 330이 되겠지. 그러면 너는 3, 4분면, 너는 4, 4분면이니까 2, 3, 4가 나타나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2번하고 3번 중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자, 2번은 이제 끝났고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이런 내용이야. 자, 세타라는 각이 0보다는 크고 360보다는 작은 어떤 각이 있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몇 바퀴 돌지는 않았죠. 그냥 세타라는 각이 0에서 360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7세타라는 거는 당연히 그 세타라는 거에다가 7을 곱한 값이 되겠죠. 7세타하고 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타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길 좀 보세요. 자, 두 동경이 있는데, 얘들아, 두 동경이, 그러니까 어떤 세타라는 그 동경이 있겠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미 얼마를 곱했어. 뭐, 7세타라고 해볼게. 문제 7세타니까. 그랬더니, 세타가 원래 여기였는데, 7세타가 곱했더니, 다시 얘는 몇 바퀴를 돌고, 다시 걔도 이 자리로 온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 동경이 원래 이건데 거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한 7세타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정확하게 반대인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반대다 이런 얘기야. 위치가. 그 다음에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Y축의 대칭인 이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려면 세타라는 각이 도대체 몇 도가 되면 이러한 상황이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일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로그 배울 때, 로그 알파 값하고 로그 베타 값이 얘네가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지? 빼버렸지. 빼는 순간 걔가 뭐가 되니까? 정수가 됐을 거니까. 맞나요? 로그 x와 로그 뭐 x의 세제곱이 이거의 두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빼버렸잖아. 기억나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일단은 세타하고 7세타 중에 7세타가 더 큰 각일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6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6세타라는 각은 당연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뭐 하는 거니까 빠질 거야. 그쵸?
빠질 거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 360 n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6세타가 6세타가 360n이라는 상황이 돼야만이 이러한 일치한다라는 상황을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은 튀어나온 만큼을 빼기를 통해서 내가 360n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야. 반대라면은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360n 봐봐. 빨간색이 이만큼이 알파고요. 파란색은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파란색 각에서 빨간색 각을 뺀다면 얘는 몇 바퀴를 돌았을 거니까 몇 바퀴는 남아 있을 것이고 빨간색,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뺐으니까 얘네끼리는 없어질 것이고 요만큼만 남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180이다. 이렇게 내가 쓰겠다 이런 얘기야. 반대 방향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얘는 플러스 알파 각으로 볼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각으로 볼 수가 있겠지. 얘는 그쵸?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알파 각과 마이너스 알파 각이 없어지면서 그냥 360n만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하나가 알파야, 하나가 베타야, 이만큼이 베타, 이만큼이. 그런데 얘하고 이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베타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니까 180이 360n에다가 180이 남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이 대칭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얘들 항상 대칭 관계는 이 가운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가운데 거의 2배.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몇 도니까 0도의 2배니까 그냥 얘만 남는 거야. 맞죠? Y축이 몇 도야? 90도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360에다가 180이 남는 거야. 맞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90도보다 이만큼이 남고 얘는 이만큼이 뭐에 부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0도에다가 부족한 만큼을 더해주니까 90도가 또 생기니까 180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이제 중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떤 중점보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그만큼이 모자란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이 가운데 중점의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고요. 당연히 얘네가 조금 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가면 45도에 대해서 하나는 각이 이렇고 하나는 각이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y = x에 대해 대칭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각을 더하면 360n에다가 플러스 몇 도가 생겨야 되겠어? 당연히 이거의 2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일 때는 튀어나온 부분을 빼주겠다 그 얘기야. 근데 빼주면 얘는 튀어나온 부분이 고스란히 없어져서 360n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빼주게 되면 360n에다가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180이 남을 거고 X축이나 Y축이나 Y = X 대칭 관계로 나에게 요구를 하면 360n에다가 그 축이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인지를 생각을 해봐서 그 각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문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낸 두 등변이 다음과 같다. 세타 그루나 일치한대. 일치한 것을 빼주는 거죠. 그쵸? 빼면은 6세타라는 게 360n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6으로 나누니까 세타라는 거는 60n이 될 것이고요. n은 뭐야? 정수야. 그치? 그러니까는 세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1, 2, 3, 4 넣으면서 여기 안에 만족하는 걸 한번 체크해봐라 그 얘기야. 예를 들면 6을 한번 1 넣었어. 그러면은 60도 가능하고요. 120도 가능하고요. 180도, 240도, 300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 예만 들어볼게.
세타가 60이라면 세타를 7세타로 한번 해봐. 세타가 60이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위치에 있겠지, 여기에. 이게 세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7세타를 하면 당연히 360에다가 360 6바퀴째 왔고 한 바퀴째 또 이렇게 가겠지. 7세타. 그럼 결론적으로 7세타하고 6세타는 여기 이 위치에서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세타가 120이라도 해도 180, 240, 300도라고 하면 거기다가 7을 곱해준 거하고 다시 그 자리로 뭐 한다는 거야?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에 있다. 이 두 가지는 빼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니까 6세타가 360n 더하기 반대니까 180이 이렇게 추가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타라는 친구는 60n 더하기 30이 될 것이고요. 0에서 360 사이니까 여기다가 0부터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쵸? 0 넣으면 뭐부터 시작하겠어? 30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여기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60도씩 커지니까 60씩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나올 때까지 쭉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91번이고요. 3세타하고 5세타가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 그래? 대칭일 때는 더하겠다 그 얘기야. 왜? 축을 중심으로 나는 보겠다. 중점으로 보겠다 그 얘기지. 중점을 볼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게 그거의 몇 배? 2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8세타라는 친구가 360n x라는 축은 0도였으니까 2배 해봤자 어차피 0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8로 얘를 나누면 세타라는 친구는 45n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세타가 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1부터 집어넣으면 45,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90 이렇게 되겠지. 뭐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80은 안 들어가니까 얘네 3개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것들의 합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했고 얘네들은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이 가운데 거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270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얘네 둘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대칭일 때는 쌤 얘기했어. 대칭일 때는 두 개를 더한 게 그 대칭이 나타내는 거의 2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4세타라는 친구가 360n 플러스 Y축이 90인데 2배 하니까 18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타라는 값은요 4로 나누니까는 90n 더하기 4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세타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45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씩 커지는 건 얘들아? 90씩 커지는 거가 되겠지. 그럼 90 커지면 뭐가 되겠어? 135가 된다 이렇게 보고 90이 더 커지면 180을 넘어가니까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공식 한번 더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60분법으로 표현된 것 갖다가 호도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지? 그랬을 때 L이라는 거는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있고요. 2분의 1 RL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내용이야.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고 얘들아 중심각이 150도 나겠네요. 150도는 얘들아 뭐지? 60도가 몇 개 할 수는 없잖아. 30도가 5개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타가 6분의
5세타구나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고 그냥. 알아들었지? 그러고 되면 호의 길이라는 거는 호는 뭐라고 얘들아? 이게 R, 이게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게임 끝이에요. 곱하면은 5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호의 길이 알면 R에다가 L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R은 6 L은 5파이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시면 15파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둘레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 그때 넓이, 그때 중심각. 중심각은 무조건 2니까 하시면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쌤 얘기했어. R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레가 나왔을 때는 얘들아 호를 먼저 구하세요. 호가 4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이라는 거는 또 이 호의 절반인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넓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40인 와이퍼가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닦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요만큼 여러분 알다시피 뭐 했습니까? 이만큼은 안 닦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만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쵸? 전체에서 요만큼 빼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일단은 얘가 3분의 2파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호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이 호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파란색을 1번이라고 하고요. 빨간색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1번 호의 넓이에서 2번 호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L이라는 거는 뭐냐면 R세타니까 R이 40이고요. 40 곱하기 얘가 3분의 2예요.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3분의 80파이가 바로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S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R이 얼마야? 40 곱하기 L은 3분의 8파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의 L은 R 세타니까 R이 10이 되겠죠. 이 친구는 얘니까. 맞죠? 그럼 10에다가 얘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0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3분의 80입니다. 8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 10 곱하기 L 3분의 20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는 거에서 이거 계산한 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답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자. 뭔 생각을 해보냐면 얘들아 이 작은 애하고 이 큰 애는 닮은 맞아요? 여기 이 작은 애와 큰 애 닮은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닮은 맞지? 그럼 닮은 비 맞으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가 되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 얘가 11대 얘는 40이니까. 오케이? 그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죠? 1대 16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는 16개 중에서 한 개 뭐 한 거야? 뺀 거가 되겠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1번의 큰 넓이 S는 2분의 1 RL도 있지만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이 40이니까 40 곱하기 40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16분의 몇 개 해당한다고? 15개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 방에 내가 찾는 넓이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두 번째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지는 동생의 생일 파티에 쓰기 위해 뭐 이렇게 했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쌤이 이거 전개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자, 반지름이 8이에요. 얘가 8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요만큼은 당연히 여기는 요만큼의 원주하고 똑같으니까, 원주는 얘들아 무슨 파이니? 지름 파이야. 그쵸? 원주는 2파이 R인데 2파이 R인데 이것도 얘들아 그냥 2R 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R이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원주는 그냥 지름 파이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반지름이 8이니까 지름은 16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16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지금 얘는 2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24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자, 세타라고 한번 해보면 중심각을 구하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심각부터 구해보면 두 개 곱한 거는 얘하고 똑같겠지. 두 개 곱한 거는 얘하고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두 개 곱한 거는 24 세타가 16파이가 돼서 얘네 약분해주면 세타라는 거는 3분의 2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3분의 2 파이가 되고요.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얼 24 곱하기 L 16파이 이렇게 해서 얘네가 12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192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 중심각 구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시험 보기 전에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니까 그냥 암기하고 그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이제 뭐 맞기는 한데 뭐 항상 비율 관계일 거 아니야. 항상 그치? 결론적으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얘를 모선이라고 들어봤죠? 그쵸? 얘를 뭐라고 그러지? 지름. 그쵸? 그래서 세타라는 거는 모선분의 지름 파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세타는. 그러면은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얘가 24분의 16파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바로 세타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굳이 뭐 딱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한 번밖에 안 써먹을 거니까 그냥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냥 쌤이 얘기할 테니까 지금 뭐 이렇지 한번 익히고 가서 나오면 그냥 바로 써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사실 여기까지 삼각함수하고는 큰 상관은 별로 없고요. 그냥 우리가 뭐 각에 대해서 좀 더 넓혀봤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파이라는 각, 지금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웠으니까 배운 김에 이제 뭐 좀 가장 간단한 부채꼴의 뭐 넓이 이런 거 조금 뭐 구해봤고, 그 다음에 뭐 동경에 관련된 문제들 한 두 가지 유형들 풀어봤고, 이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